나는 다만 한 사람의 나그네, 이 지상의 한낱 순례자일세. 그러나 자네들은 그 이상의 존재일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지음. 제1부. 1771년 5월 4일. 이렇게 훌쩍 떠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 같네. 친구여, 사람의 마음이란 이다지도 변덕스러운 것일까? 그렇게도 아끼고 떨어질 수 없었던 자네와 헤어졌는데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나 자네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 자네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나와 같은 인간을 괴롭히려는 운명을 일부러 타고난 것만 같네. 레오노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 하지만 그건 결코 나에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도 하는 수가 없단 말일세. 레오노르의 여동생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나에게 흐뭇한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는 동안에 레오노르의 마음속에 정열의 불꽃이 싹텄다 하더라도 나로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녀의 기분을 꼬드기는 것 같은 일은 없었던 것일까? 그녀의 꾸밈 없는 순박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그다지 우스꽝스럽지 않은데도 나는 남들과 함께 재미있다고 웃음거리로 삼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한 일을 푸념으로 늘어놓다니.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약속하지만 나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운명이 가져다준 사소한 괴로움을 이제는 그전처럼 되씹지 않겠네. 나는 현재의 것을 즐기며 과거의 것은 지난 일로서 잊어버리겠어. 자네가 말한 것은 정말 옳았어. 만약 인간이 어째서 그런 천성을 타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상상력을 구사하여 지난날의 불행한 추억을 되새기려 하지 말고 도리어 현재를 태연히 견디어내는데 노력한다면 인간의 괴로움은 훨씬 줄어들 것이 틀림없는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제발 어머님께 이렇게 좀 전해주게. 부탁하신 용건은 잘 처리해서 되도록 빨리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일세. 아주머니와도 만났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나쁜 여자는 아니더군 그래. 쾌활한 정열가로 아주 좋은 분이었어. 유산 분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어머니가 불만으로 여기고 계시는 점을 설명했더니 아주머니는 그 이유와 원인을 말하고 이러저러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전부를 내주겠다는 말이었네.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많은 몫을 말이야. 지금으로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길게 쓰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주게. 친구여, 이런 사소한 사건에 관여해보고 언제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간계나 악의보다도 오히려 오해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는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일세. 적어도 간계나 악의 쪽이 수적으로 적다는 것은 확실하지. 그건 그렇다 치고 이곳에서 나는 편히 잘 지내고 있다네. 낙원과 같은 이 고장에서 고독이란 나의 마음에는 귀중한 진정제가 아닐 수 없지. 게다가 싱그러운 계절은 자칫하면 겁에 질리기 쉬운 내 상처난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고 있어. 나무마다 생 울타리마다 꽃이 한창이고 나는 풍뎅이라도 되어서 이 향기로운 바닷속을 훨훨 날아다니며 모든 자양을 그 속에서 찾고 싶어진다네. 이 도시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그 대신 주위의 자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지. 이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려서 지금은 고인이 된 M 배짝이
언덕 위에 하나의 정원을 꾸미겠네. 그 주위의 언덕은 변화무쌍한 아름다움 속에 교차하며 아늑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곳이야. 이 정원은 소박하면서도 그 속에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구상한 것은 결코 전문적인 정원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주인 자신이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 수 있어. 벌써 몇 번이나 나는 이 정원 안에 허물어진 작은 정자에 와서 지난 날에는 고인이 즐겨 거기에 앉았겠지만 지금은 내가 즐겨 그것에 앉아 고인이 된 백작을 위해 눈물을 흘렸어. 나는 멀지 않아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걸세. 서로 알게 된 지 아직 2, 3일밖에 안 되었지만 이곳 정원사도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를 싫어하진 않을 것 같네. 5월 10일. 마치 가슴 가득히 음미하고 있는 봄날 아침에 그것과도 같은 상쾌함이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네. 나는 혼자서 호젓하게 시간을 보내며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마련된 듯 싶은 이곳에서 마음껏 나의 삶을 즐기고 있네. 나는 정말 행복하네. 친구여, 나는 완전히 평온한 심정에 잠겨 있으므로 덕분에 나의 작품 제작 쪽은 조금도 진척이 안 될 정도라네. 지금 같아서는 종이 위에 선 하나도 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 내가 더 위대한 화가가 되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네.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중천의 햇빛이 스며들 수 없는 숲의 어두운 표면에서 흔들거리며 겨우 몇 줄기의 햇살만이 그 성스러운 안쪽으로 비쳐들고 있다네. 그리고 나는 흐르는 여울가의 무성한 풀밭에 드러누워 대지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갖가지 풀들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살펴보곤 한다네. 이 조그만 풀포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세계의 꿈틀거림과 기어다니는 벌레와 날벌레들의 형형색색에 자태히 감동하면서 새삼 우리네 인간을 자신의 모습을 본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고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서 떠돌게 하여 보살펴주는 지극히 높고 자유로운 분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네. 더욱이 친구여, 이윽고 시간이 흘러 내 주위가 어두워지면 나를 둘러싼 주변의 세계와 하늘은 마치 연인의 모습과도 같이 나의 영혼 속에서 고요히 숨쉬게 되지. 그럴 때면 나는 가끔 그리움을 느끼며 생각하지. 아, 내가 이 광경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이처럼 뜨겁고 이처럼 풍부하게 숨쉬고 있는 것을 종이 위에 내뿜을 수가 있다면 그리하여 화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친구여,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파멸해 버릴 것만 같네. 이 생명 현상의 장엄한 힘에 압도되어 맥없이 쓰러지고 말겠지. 5월 12일. 이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정령이 떠들고 있어서 그런지 혹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아름다운 환상이 내 가슴에 깃들었는지 주위의 모든 것은 정말 천국처럼 느껴진다네.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샘터가 하나 있는데 나는 저 물의 요정인 메루진의 자매처럼 그 샘에 매혹되어 붙잡히고 말았네. 자그마한 언덕을 내려가면 아치형의 문 앞에 나서게 되고 거기서 다시 20계단쯤 내려간 곳에 그 샘터가 있는데 맑디 맑은 샘물이 대리석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네. 샘터를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돌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높다란 나무들, 이 샘터의 시원스런 냉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전율케 하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네. 나는 날마다 샘가에 1시간쯤 앉아있지 않으면 하루도 지낼 수가 없다네. 그러면 시내에서 아가씨들이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이곳이야말로 그 옛날 왕의 따님들도 손수 길어 갔다는 태평스럽고 더구나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겠지. 내가 여기 앉아 주위를 살펴보노라면 옛 부족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네 조상들이 서로 이 샘터에서 알게 되어 구원하는 모습, 또 우물가에서 자비로운 어떤 영혼이 떠돌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야. 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한여름의 고된 방랑 끝에 시원한 샘물 몇 모금으로 기운을 되찾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이 분명할 것일세. 5월 13일. 나의 책을 이곳에 보내주겠다는 말인가? 제발 부탁하네. 그지만은 하지 말아주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가르침을 받거나 고무되거나 자극을 받고 싶지가 않네. 나의 가슴은 스스로도 충분히 들끓고 있다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진정시켜줄 자장가일세. 그리고 그 자장가들은 내 곁에 있는 호메로스의 시 속에 얼마든지 있다네. 나는 끓어오르는 격정을 그 자장가로 얼마나 자주 달래보았는지 모르네. 내 마음처럼 이토록 변덕스럽고 들뜨기 쉬운 것을 본 적이 없을 걸세. 친구여, 새삼스레 이런 소리를 자네에게 할 필요조차 없겠지. 번민에서 방종으로, 달콤한 우울에서 위태로운 정열로 곧잘 변해가는 내 모습을 벌써 여러 번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네가 곤혹스러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말일세. 사실 나는 내 마음을 병든 어린애 다루듯 하고 있다네. 그리하여 무엇이든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 남들에겐 이런 소리 하지 말게. 좋지 못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테니까. 5월 15일. 이 고장 서민들과도 벌써 낯이 많이 익었는데 모두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여 준다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네. 처음에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허물없이 물어봤더니 내가 자기네를 조롱하는 줄 알고 매정스럽게 외면해 버리기도 했었지. 그러나 나는 화를 내지 않았어. 다만 내가 여태껏 몇 번이나 느끼고 있던 사실을 새삼 통절히 느꼈을 따름일세. 다시 말하자면 다소 신분이 높다는 사람들은 서민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위험이 손상되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언제나 매정하게 서민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세. 서민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세. 그런 반면에 자기만은 파격적인 체하고 일부러 공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존대함을 서민들이 한층 더 느끼도록 하는 경박하고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라네. 우리들 인간들이 모두 평등하지 않으며 또 평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하급계층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은 패배가 두려워서 적군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자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하네. 언젠가 내가 샘터에 나갔더니 거기 젊은 하녀 한 사람이 있었네. 그녀는 물통을 맨 밑에 계단에 올려놓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 물통을 머리에 이도록 거두어줄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도 없나 하고 살피는 것이었네.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녀를 보고 거들어줄까요, 아가씨? 하고 말했지.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니에요, 나리 하고 대답하더군. 사양할 것 없어요 하고 내가 말하니까 그녀는 머리 위에 또아리를 바로잡았고 나는 물통을 이어주었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계단을 올라가더군.
5월 17일. 나는 여러 사람들과 사귀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아직 찾지 못했네. 내가 지닌 어떤 점이 사람을 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호의를 베풀어주네. 그럴수록 나는 서로가 같이 가는 길은 잠시 동행할 뿐이라는 것이 서글프네. 이 고장 사람들의 기질이 어떠냐고 자네가 묻는다면 다른 고장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인간들이란 대개 엇비슷한 것이 아니겠나? 인간들은 대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일에 다 써버리고서 자유로운 시간이 그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이에서 벗어나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버둥거리는 거라네. 아,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장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잊고 아직도 인간에게 허용되어 있는 즐거움을 이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네. 산뜻하게 차려놓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마음 놓고 허물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차로 함께 들놀이를 가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네.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아주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네. 그러나 나의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다른 힘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는 초조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았으면 또 그것을 애써 감추지 않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지. 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죄어드는 것만 같네. 그러나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겠나? 아, 어릴 적 친구였던 그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차라리 그녀를 몰랐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라리지는 않을 것을.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너는 바보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훌륭한 영혼을 잘 알고 있었다네. 그 영혼이 나를 감싸주었을 때 나 자신이 현실의 나 이상의 존재처럼 느껴졌었지. 왜냐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었던 걸세. 정말이지 그때 나는 내 영혼이 지닌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었네. 그녀와 마주 대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영묘한 감정에 휩싸여서 자연을 고스란히 내 품 안에 안아들일 수 있었네. 우리의 교제는 섬세한 감각과 날카로운 의지가 빚어내는 영원한 직물이어서 그 변화무쌍함은 부자연한 것까지도 모조리 천재의 표시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나보다 연상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무덤으로 가버리고 만 걸세. 결코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네. 그녀의 그 꿋꿋한 기질과 갸륵한 인내심을. 며칠 전에 나는 V라는 청년을 만났다네. 그는 시원스러운 얼굴을 한 솔직한 청년이었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자신이 남달리 영리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박식하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어.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상당한 노력가인 모양이야. 아무튼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세. 내가 그림을 꽤 그리고 그리스어를 안다는 사실. 이것은 이 고장에서는 놀라운 일이거든. 그리스어를 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나를 찾아와서 그는 자신의 갖가지 지식을 늘어놓았지. 바토에서 우이드에 이르기까지, 드필레에서 빈켈만에 이르기까지를 논술하는 거야. 그리고는 줄제르 이론의 제1부를 완전히 독파했을 뿐 아니라 고대 연구에 관한 하이네의 강의 원고를 갖고 있노라고 했다네. 나는 그의 말을 잠자코 듣기만 했지.
또 한 사람 훌륭한 인물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공작가의 법무관으로서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일세. 듣건대 그에게는 아이들이 9이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은 보기만 해도 참으로 흐뭇하다는 걸세. 특히 그 사람의 큰 따님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네. 나는 초대를 받았으므로 일간 찾아가 볼 생각이야. 그는 여기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공작의 수렵관에서 살고 있는데 부인이 별세한 뒤에 이 거리의 관사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 같더군. 그 밖에 2~3명의 글자들과도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짓은 모두가 눈에 거슬린다네. 특히 친한 않은 그 태도는 딱 질색일세. 그럼 안녕. 이 편지는 자네 마음에 들 줄 아네. 철두철미한 사실의 보고이니까.